나는 진정한 한국인인가? 그대는 한국 문화의 혼을 지니고 있는가?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자.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역사 문화의 근원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저 중앙아시아 대륙에서 처음 열린 나라 환국에서 출발해 배달 단군조선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동방 9천년 역사 문화의 원주인인 한민족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나라는 분단되어 핵전쟁의 위기로 치닫는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수습해야 할 정치 리더십은 실종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아우성이다. 질곡의 삶, 우리의 고뇌는 깊어만 간다. 지금 동북아는 역사 전쟁 중이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3국은 문화 주권 쟁탈전, 즉 역사 전쟁에 거세게 휘말려들고 있다. 수천 년에 걸쳐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역사, 특히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송두리째 지워버리고 근세의 역사까지도 온통 중화사관, 식민사관으로 무참히 나입조 왜곡해 놓았다. 이로 인해 세계인은 물론 한국인조차도 웅대한 이 뿌리 역사를 까맣게 모른다. 황금시대를 열었던 소중한 원형문화도 대자연과 하나 되어 살았던 위대한 신교의 영성문화도 다 잊혀졌다. 오늘의 한민족은 오히려 자신의 뿌리 역사를 신화로 치부하며 원형문화와 진정한 역사 정신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한민족을 향해, 나아가 인류를 향해 삼신상제님께서는 한반도 조선의 한 구도자 순 최재우를 통해 시천주와 다시계 벽 소식을 선언케 하시고 인류의 원형문화, 곧 신교문화를 되찾으라 일깨우신 것이다. 이 놀라운 소식, 한민족에 주어진 이 위대한 사명은 동학운동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지만 조선 조정과 일본은 300만 동학 구도자를 탄압하여 수십만의 동학군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아 이곳 옛 백제 땅 호남에서 동학과 참동학, 증산도로 활활 되살아났다. 전 세계 6만여 개 가운데 절반이 되는 거대한 고인돌 군이 고대사의 신비를 간직하고 미륵신앙의 불꽃이 시대를 관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곳. 일찍이 백제가 남부열하칭한 것도 이 땅이 저 삼성조와 북부여 한민족의 국통을 계승한 까닭이다. 환국, 배달, 단군조선의 역사정신과 청일, 즉 하늘의 도를 지향하던 신교문화가 고스란히 이식된 마한의 땅. 외세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운동과 압제를 떨치려는 민주화 투쟁이 더없이 뜨거웠던 성지. 광주는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다. 호남은 근대사의 출발점이자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와 문화의 빛을 열어젖힌 동학혁명의 발원지로 명실공히 개벽의 땅이다. 미완의 동학혁명. 그러나 한 세대를 넘어 참동학이 불같이 일어나 잃어버린 한민족과 인류의 역사정신, 원형문화를 되찾고 새 역사, 새 문명 건설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다. 드넓은 대륙과 탁 트인 해양, 그 연결목인 반도의 문화정신이 한데 융합된 백제의 위대한 역사정신과 영성문화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진면목을 찾아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땅을 들었을 때마다 호남 충청 옛 백제의 땅은 실제 우리 전통 지리학의 땅의 정신에서 볼 때도 아마 이 지구를 넘어 이 대우주에서 가장 성스러운 실제 새 역사의 변혁의 중심 그 성역이다. 우리 역사문화 정신사에서 볼 때 진정으로 새 역사를 활짝 열 수 있는 이 지구촌 새 문명 변혁의 중심 땅이다. 지금 이 전라도 호남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호남 충청 옛 백제의 위대한 문화 역사 정신 그 실상을 복원하는 의미 깊은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옛 백제의 그 영광과 좌절된 꿈을 우리 모두가 다시 복원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축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중심에 서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역사 대전쟁입니다. 동북아 역사 주도권 전쟁입니다. 마지막 역사 주권 대전쟁입니다. 인류 문명사의 틀을 바꾸는 인류 역사의 질서의 근본을 바꾸는 마지막 대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19세기 근대사의 첫 출발을 알리는 위대한 혁명의 불길이 바로 이 땅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주제는 개벽 세상이 온다. 천지의 질서를 바꾸는 개벽이 닥쳐온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 한 사람 빠짐없이 마지막 역사의 질서를 총체적으로 근원적으로 우주의 질서 틀에서 바꾸는 이 마지막 대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의 그 원형을 바로 세우다 보면 이것은 마치 진리의 암호문을 푸는 이 구도의 심경,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그 진리의 뿌리를 파고드는 수도승들의 공안을 다 파는 그것처럼, 예를 들면은 왜 백제는 망하기 직전 26대 성왕이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했을까? 그 남부여 속에 그 나라 이름을 바꿀 때의 그 국가 경영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남부여, 그 반대되는 북부여, 또 거기서 흘러나간 동부여, 또 거기서 흘러나간 서부여, 이 부여의 역사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이전의 역사,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역사는 뭐냐? 우리 역사에 그 정통 계승의 맥 한 왕조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역사 문화의 원형 정신, 그것을 전하는 고유한 문화 언어, 한 구절 한마디가 마치 이 우주의 진리 근본을 담고 있는 그 문화 혼백의 상징어다. 진리의 주문과 같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 동북아 역사 전쟁의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동방의 원주인인 이 한국의 시원 역사 문화 정신이 왜곡, 조작, 파괴되어 있다. 이것이 근원이 되어서 이 동북아는 희망이 아닌 패망의 역사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이 역사의 도덕성, 이 배은망덕이 문제가 되어서 우선 동북아 3국 한국, 일본, 중국은 자기 조상들의 근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시조를 부정한다 이거예요. 과학의 이름으로, 현대 역사학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 배은망덕의 역사, 이것을 제대로 직시할 때 앞으로 닥쳐올 사태의 심각성을 깨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근원과 뿌리를 송두리째 상실했어요. 지금 이 분단의 역사 이제 100년 한 세기를 접근해 가는데 남북한의 이 비극의 역사 운명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모두 서 있는 것이다. 또 이 한반도는 이 동서 강대국, 특히 미국과 이 중국 그 대결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상고사와 근대사 그 두 눈을 모두 상실한 한국인이다. 상고사 근원을 부정당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보에 의해서 그 무서운 역사의 인과법칙에 의해서 근대 역사의 위대한 선언 개벽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벽은 인식조차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개벽은 그냥 문명 개벽으로 새로운 문명의 질서를 연다는 그런 자꾸 해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고대사와 근대사의 역사 문화의 근본 주제가 전혀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 제가 이제 미국의 동부 지역 가면은 이제 뉴욕, 워싱턴, 보스턴 뭐 이런 곳을 둘러보잖아요. 그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거기 한국관이 개설이 돼가지고 내가 잠깐 들어갔다 한번 나와보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역사에 현주소가 나오는 거야. 좀 조촐하게 해놨는데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지도 딱 그려놓고 한국사 시작이 뭐냐? The earliest kingdoms, 가장 오래된 왕국. 고구려백제 신라가 우리 한국의 역사 출발점이라는 거야. 이제 그 전에는 뭐 위만조선 한사군 식민지 역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걸 뺐는가 봐. 단군조선은 신화니까 없어진 거고. 근데 우리 역사는 끼꼬대야. 뭐 한 2100년도 안 돼. 한 2000년. 한국사는 이렇게 4개의 왕국이 갈라져 가지고 시작이 됐다.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볼 것도 없어요. 제대로 보는 사람도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나 보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중앙박물관, 지역박물관 또는 뭐 영국, 프랑스, 뭐 이웃나라 일본, 중국 어디를 가도 중국 황하 문명에 예속된 그런 문화권으로서 약 2000여 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의 자주, 독립, 주권의 역사의 기본이 모두 파괴됐다. 우리 역사의 근원, 그 출발점에 대해서 식민사학, 그 잘못된 역사관 의식이 얼마나 견고하냐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이게 이 한국의 시원 역사, 그 말살의 핵심이 뭐냐? 제가 이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항상 무슨 뭐 진리 암호를 풀듯 우리 한국사의 실상, 참모습과 이 왜곡의 근본 주제가 뭐냐? 진실과 거짓의 그 만나는 경계가 있는데 당군조선이 됐든 기자조선이 됐든
위만조선이 됐든 한사군이 됐든 그 중심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대동강 평양이라는 거예요. 평양. 당군 조선도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그 모든 것은 그 중심지가 평양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끄러운 곳이 평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도사관, 소환사관의 역사인식의 근본인데 이것을 증명한다는 거야. 이 역사 조작극을 역사의 진실이라고 지금 4세대, 5세대 어린이들까지 아주 철저히 역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전 지구촌 인류의 역사 의식 속에 한국의 역사의 출발점은 어디가 됐든지 그건 한반도 북부에서 시작이 됐다.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한 그 연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 환국과 배달 조선이 한민족사의 실제 근원인데 지난 마지막 조선왕조 패망한 이후로 100년의 세월 동안 또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물러간 지 지금 70년이 넘는데 단 한 번도 강단 역사학계에서 환국과 배달과 조선이 과연 이것이 신화냐 없는 역사냐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역사관이 뭐냐 이것을 긍정적으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는 거야. 일본과 중국 제국주의 침략주의 역사관 그것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그 이외의 자주적인 역사 해석은 무조건적으로 그건 너무도 잘못되고 뭐 심지어는 반정신병자로 모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단재 신처우는 4글자로 정신병자, 3글자로 또라이다. 그런 얘기를 대중성상에서 했다는 거야. 단재 신처우가 왜 정신병자인가? 그 역사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우리 희원 역사의 출발점 환국과 배달 조선 이것은 지구촌 댕기면 그 유물이 꽉 차 있어요. 이거 인류학자들이 황금 시절이다. 이 역사의 모태가 되는 우리 한국의 그 역사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이때를 부정하는 것을 역사 해석학의 스캔들이다. 최대의 스캔들이다. 이것은 한국과 인류의 원형 문화를 파괴한 인류사의 가장 큰 범죄다. 그래서 이 한국인의 그 역사의 고향, 그 문화의 뿌리를 단절한 이 일본 제국의 침략의 역사, 그런 일왕의 특명으로 조선사 편소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선의 역사 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이거야. 조선사 편수의 3인방이라든지 그 이외에 쟁쟁한 그 일본의 유학파 독일 실증주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과학주의를 근거로 해서 이 조선의 그 원뿌리 역사를 완전히 도려내는 지금 지난 100년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너희 조상은 뿌리가 없다. 식민지 역사로 시작이 됐다. 그런 자학의 역사로 시작됐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그렇게 고분고분 듣고 하면서 그 해악이라는 것은 실제 너희들 자생종교 있다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이비 너희들 스스로 깨달은 위대한 영적 문화는 없다 이거예요. 종교는 불교, 기독교, 카톨릭 정도고 무슨 칠성신앙을 하고 가정에서 모시는 천신 숭배하는 것은 그건 전부 유사종교, 사이비. 그 의식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내 민족을 비하는 모독하는 뿌리를 부정하는 그런 그 의식에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지금 정치판에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 문화의 그 신령한 위대한
조국의 역사를 파괴하고 흔들고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원 역사, 우리 한국의 문화원형의 역사를 파괴한 말살한 그 주제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역사 근원을 잘라낸 역사 말살의 주제어가 있다. 그 뭐냐, 사자성어로 석유 환국이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바로 이 인류 창세 원형 문화 시대에 환국이 제거되면서 오늘의 그 인류가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고난의 과제들을 극복할 수 없는 바로 이 깊은 시련과 영혼의 어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우주 광명의 문화시대 환국을 잃어버렸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환국 배달 조선을 부정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것도 나라를 열은 뭐 고주몽이니 비류 온조니 박혁거세 이들도 다 신화인물이다. 이걸 일제가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를 대서 초기 기록을 전부 부정의 역사로 칼질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2세기 6대 태조 나머지 백제신라 4세기 가서야 이제 고대 왕국의 체제를 갖췄다. 그리고 한국의 실제 국가 성립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1800년 아니면은 1600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저 캐나다에 있는 베이커 교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야. 그것도 다 분열의 역사고 진짜 한국사는 고려부터다. 코리아가 고려에서 오지 않았냐. 천년 역사라는 거야. 다 잘라내버리고. 지금 우리 역사가 2000년도 실제로는 안 된다. 이것을 더 아주 낮추는 또 학자도 있어요. 식민 역사 세뇌되어서 전 지구촌 어디를 가도 누구하고 얘기해도 한국의 문화 역사의 근원은 전혀 제대로 조금도 그 실상이 소개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백제의 땅, 바로 이 호남, 전라도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 자, 우리 우선 지금 광주니까 빛고울. 바로 이곳 광주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뭐가 있어요? 이 하늘이 준 이 무등산. 무등산은 말이야 비할 데가 없는 산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상제봉조 혈이 있어. 하나님의 천명을 받는 지구의 대명당이 있다 이거예요. 천왕, 지왕, 인왕이니 말이야. 이런 그 봉우리가 있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동학, 참동학을 알아야 이제 천지 비밀을 아는데 물론 이제 여기 자주 가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전체 지세를 이렇게 쭉 보면은 백두 대간에서 호남 정맥으로 해가지고 아이산 내장산으로 해서 이제 이 무등산이 왔어요. 용추봉 저 위쪽에서 그 물이 발원이 돼가지고 쭉 아래로 담양호로 해가지고 거기 여자 하나님 문화, 수부 문화가 나온 곳이야. 그곳이 바로 이 참동항에서. 그래가지고서 이 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저 아래쪽에 무등산인데, 그리고 저 밖에 쪽에 있는 맥에 있는 두 물이 이제 영산강 아래에서 합수가 돼가지고 쭉 빠져나가는데, 이 무등산 이 좌우 청룡 백호 그 앞을 저 영산강이 이렇게 굽이쳐가지고 끌어안고 나가고 있다. 저 큰 물을 받아 먹거든 광주에서. 이 호남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거요. 자, 이곳은 본래 의향이다. 이 의병 운동이 아주 강렬한 곳이에요. 지난 임진 조일 전쟁 이후 또 우리가 일본 제국하고 싸우면서 항일 운동의 46%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호남 전라도 옛 백제 대국의 땅, 이곳은 첫째 동학혁명의 땅이다. 이 우주 개벽의 중심 땅이다. 1860년 동학은 그 창도주 수훈 최재우 대신사가 천년 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동학을 창도했지만은 실제 이 동학의 경전과 기본 사상,
안심가를 비롯한 이런 그 동학 가사를 대부분 쓴 곳은 바로 이쪽, 바로 전라도 남원이요. 바로 이 은저감에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검가 칼로레도 이제 부르셨는데 칼로레를 잠깐 들어볼까요? 최수운 검가. 시호 시호 인해 시호 부재래지 시호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오만년지 시호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 입고 이 칼 저 칼 넌제 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껴 서서 칼노래 한 곡조를 시호 시호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월을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네. 만고명장 어디 있나 장부당전 무장사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인의 신명 좋을시고. 이 칼로레를 보면 이분이 아주 그 비장한 각오, 경신년 4월 5일 천지의 조화주 하나님 삼신상제님에게 천명을 받은 내법을 받아서 이 주문을 받아서 창생을 가르쳐라. 우리가 이제 근대사의 출발점, 새 역사의 중심 주제가 뭐냐? 이것도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동학 그 중심 동자거든. 이 세계의 중심. 해 뜨는 동이 아니고 본래 그 말이 어원에서 볼 때 동학은 종교가 아니다. 이거. 근대 역사의 위대한 새 역사 출발점은 뭐냐? 이제 모든 종교 시대는 끝났다. 그럼 무국대도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대우주의 질서, 대우주의 그 변화의 기운이 이게 무국의 운수로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5만 년 무국의 운수가 온다. 부재래지, 다시 오지 않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대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천지의 이 조화주 아버지 하나님이 삼신상제님이 동방 땅에 오신다 하는 바로 그 새 시대의 동학 경전이 호남 땅에서 기술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동학 혁명 뭐 잘 알고 있는 지금 뭐 정업이라든지 공주, 우금치 이 4대 전적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장석대 황룡인데 이곳에 아주 그 유명한 그 무안의 한 거두가 있어요. 배상옥이라는 분. 손아중 흰개남, 개나막 해나마 그 많은 장수 어디 두고 집둥우리가 웬 말이냐. 그 양반 끌려가가지고 여기에 대못을 박아서 사형을 시켰는데 이 300만 동학 부도자들이 그 가운데 60만 동학군 혁명군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최후의 격전지 바로 이 장흥. 그냥 집더미 씌워가지고서 그냥 거기다 기름 붓서 불태워 죽였다 이거예요. 일본군 특수부대가 바로 이 전라도 장흥 쪽으로 해서 이 동학군을 패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 호남 땅은 60만 동학 농민군 그 소망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한 세대 후에 다시 600만 참동학 초기에는 보하기로 했다가 조선 총독부에 등록을 할 때 1922년에 보촌교라고 그랬어요. 보화, 이 앞으로 오는 새 우주의 조화를 크게 연다. 원래는 보화교가 이제 보촌교가 됐어요. 600만 보촌교. 그 한미 동맹의 원 기원이 여기서 온 거야. 이승만 박사도 그것을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 이거예요. 600만 명이 이제 이 일본 제국을 전부 쓸어내는 것은 앞으로 해방군 미국이 들어온다. 그걸 100년 전부터 수백만 명이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참동학 서울 시청 앞 넓은 그 광장에서 눈 내리는 날 조선은 소시요 미국은 쌀이다 이거예요. 쌀이 솥단지 들어가냐 솥이 쌀을 쫓느냐.
그 미국이 쌀 밑자 미국이거든. 우리나라만 아름다울 밑자를 쓰지. 자, 우리가 이제 이 동학혁명의 땅, 이 미완의 혁명이 앞으로 이 전라도에서 이제 새로운 그 역사 질서를 여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다시 한번 각성이 있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라도는 불교의 꽃 미륵불, 미래의 부처님 미륵불, 도솔촌의 천주님 미륵불. 이 전라도는 미륵불 신앙의 지구 중심지다. 원광대학교 총장을 했던 분이 전 세계 미륵불상을 답사를 해서 컴퓨터로 이걸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보니까 전라도, 특히 전라북도하고 이 충청권에 이 미륵불상이 가장 많더라. 이 미륵불 대중신앙의 그 열망이, 호람이 가장 강하더라 말이야. 실제 김제에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고승이 오신 거 아시죠? 홍의신라 때지 그게. 진표로 한 분. 미륵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은 유일한 분이에요. 불교 3000년 역사에서 직접 미륵님으로부터 도통을 받은 가장 진실되고 강렬한 혹독한 참회법을 써가지고 직접 도통을 받은 진표. 또 석가부처의 후신이라고 하는 가장 도가 높은 이 신비의 인물 진목대사. 또 탄어 같은 분은 뭐 불교 대장경 번역을 하고 뭐 유불선 통한 분이라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보천교에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런 개벽 문화를 공부하다가 이제 불도로 기울어졌는데, 이 호남의 고승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미륵불 신앙, 뭐 우리가 잘 알고 운주사가 보면은 그런 그 미륵불 신앙의 그 실체를 할 수 있는 이 미륵불이 뭐냐 도대체. 앞으로 오시는 미륵불. 미륵불이 도에 대해서 근본을 찾으면 불교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호남 전라도의 미륵신앙의 꽃이 이렇게 활짝 폈다. 미륵불은 개벽불이다. 미륵은 개벽 세상을 연다 이거예요. 한민족의 이 인류 문화와 실제 그 속에 깨달음 도통 문화의 중심 주제, 그것이 바로 두 글자로 태일이라고 그러는데, 환국배달 조선 이후 동서고금의 역사를 관통한 근본 중심 주제, 도통 주제 태일 문화가 바로 이곳 호남에서 완성이 됐다. 그것이 바로 한평이에요. 이 한평에서 태일 문화를 완성하는 태을의 도, 태을주 주문이 여기서 나왔다. 바로 이 한평에서 김경수라는 도인이 50년 천지의 기도, 도를 닦고 태을주를 받아내렸다. 그래, 태을주 못자리가 한평이다. 그래서 이 만인이 기뻐하고 영혼의 평화를 얻는다고 하는 이 한평. 결론은 이 백제의 땅 전라도는 이 애국 충절의 고향이고 동학혁명의 땅이요, 좌절된 동학의 꿈을 이루는 참동학 탄생지고, 또 동학의 근본 주제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모든 성자들이 외친 천주님,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진정한 그 하나님, 아버지 천주님이 바로 동방의 이 땅에서 오신다는 거야. 이것이 동학이 전한 새시대 역사서는 개벽 문명의 근본 주제인데, 지금 불가의 문화에서도 보면은 이 전라도는 미래의 희망의 부처, 인류 구원의 실제 마지막 오시는 부처님 미륵님이 오시는 곳이다. 도솔촌 천주님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다. 또 유가 도교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날 이 동학군 60만 명이 새 희망의 역사를 선언했던 그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을 외쳤거든요. 시천주 조화정, 바로 인간 세상에 오시는 천주님을 우리가 다 함께 모시고 조화로운 새 세상을 열자. 조화정, 이것은 과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말이야. 인간의 정신 문화의 궁극, 온 인류가 이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조화 대도통을 이루어 가지고
인간의 그 마음의 본래 우주 세계, 새로운 낙원 세상을 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동에서 후천 선경, 가을 우주 문화로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살아온 동화꾼이 되어서 개벽 세상을 외치는 진정한 인류의 마지막 혁명, 미완의 혁명을 이루는 중심적 존재가 되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한 3번만 불러볼까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 대강. 그 당대의 혁명군들은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전쟁터 나가면서 전쟁의 현장에서 지금 천지가 개벽한다고 하는 혁명의 현장에서 그렇게 힘차게 아주 번개불이 튀도록 그렇게 읽었다 이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제 3가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인류 원형 문화, 신교의 진실. 그 신교의 중심 주제가 뭐냐? 2번째는 이제 이 인류 창세 문화, 신교의 정통, 그 종통을 실제로 계승한 이 백제 땅의 문화 역사 정신의 참모습이 뭐냐? 3번째는 이 신교 문화의 그 우주의 진리 열매를 바로 이 한평에서 태을주로서 이제 나왔는데, 오늘 말씀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시고 힘차게 박수를 한번 열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환단고기가 인류 원형 문화의 원전인데, 환단고기를 이렇게 보면은, 환단고기는 제가 동서의 어떤 나라, 어떤 사서의 저자들보다도 훨씬 더 지성이 뛰어나고, 또 왕의 사부, 스승님이라든지 또는 고문 노릇을 하고 임금님의 역사를 궁중에서 편찬하는 그런 잔수관, 이런 인물들이 있었거든. 1000년에 걸쳐서 5분이 쓴 환단고기. 환단고기가 나온 성지가 어디냐? 바로 이 호남 충청도 백제 땅이에요. 환단고기의 9000년 역사 복원의 땅이 바로 호남이다. 해학 2기 그분이 환단고기 80% 분량을 차지하는 바로 태백인사를 이분이 전수받아서 이것을 전해줬어요, 우리들에게. 뭐 김제에서 태어났고 호남 3대 대문호의 한 사람 아니에요. 해학이기. 일본 왕을 저격하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했다가 실패하고서 와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기 전후에 절식을 해서 돌아가 있어요. 그 애제자 운초 개연수가 만주 관전년에서 역사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가명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 조선인 민족 반역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끌려가서 국검을 얼마나 맞았나. 눈알이 튀어나오고 뼈가 다 부러지고, 그래도 굴복을 안 하니까 그냥 일본 대검으로 말이야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 죽는 순간까지 결코 항복을 하지 않는 운초 개연수. 그러고서 그 시신을 압록강에다 집어쳐놨다. 거기서 뼘마디를 이렇게 줍던 14세 소년 이유립, 그 아버지 이관집, 그 부자가 그 뒤에 더 비장한 천지맹세를 통해서 마침내 이 환단고기 원본 한 권을 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한일 강제 합병으로 이제 패망당하고 나서 그 다음 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역사 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1911년에 나왔단 말이야. 30권을 찍었는데 그중 한 권이 하여간 이게 역사의 기적으로 백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성기를 쓴 안함노,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그 왕의 고문 노릇도 했던, 수나라 유학을 했던 아주 당대 대고승이에요. 도통을 해가지고 돗자리 깔고 천지호공을 날라댕긴 양반인데, 안함노, 이제 이분의 그 유물선을 통한 그런 아주 높은 의식 속에서 우리의 환국배달 조선 역사, 북부요 고구려까지의 국통맥을 바로 세운 거야. 펜 글씨로 말하면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오한건국이 최고라, 뭐 쭉 해가지고 이건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다 외워야 돼. 그다음에 이제 원동중, 조선왕조 태종 이방원의 스승님, 바로 원천석. 뭐 이분 뭐 답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가 러시아 황콘 때 얘기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행촌이암, 단군은 47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47세 단군은 바로 고열과 단군이고, 단군조선의 실제 패망은 서력전 238년이다. 단군조선은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뺏기고 이 바다로 이렇게 내려와서 군산으로 들어왔다. 어뢰산이 있잖아요. 건너에 공주산이 있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마지막 단군은 준왕으로 돼 있고, 뭐 194년으로 돼 있고, 위만조선이 단군조선 계승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단군조선이 진짜 망한 건 위만조선이 망한 서력전 108년인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인간이 진정한 이 우주 광명인간, 태일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 신법전수, 수행문화의 신법전수가, 도통문화의 신법전수가 바로 이 행촌 이함, 6분 임금을 섬겼던 고려 말에 만인지상 1인지하에 있었던 행촌 이함이라는 분이 이제 단군세기 서문을 통해서 이 신교 문화라는 게 뭐냐, 신교의 우주관, 바로 세계관, 인간관, 신관을 아주 축약을 해서 이렇게 전해줬는데, 아주 치밀한 논리로 쓰여져 있는 천구의 명문장인데, 그다음에 이제 복외거사 범장이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의 그 중간 허리, 이게 잘렸는데 이 북부 여사를 복원했어요. 이분이 나주분이고, 이제 광주에 지금 그분이 사당도 있는데, 복외거사 범장, 이분이 조상이 송나라에서 넘어온 분이야. 근데 이건 천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 명령에 의해서 아마 하나님이 이 동방 땅 조선의 창세 역사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손을 내기 위해서 아마 이 복외거사 범장, 그 조상이 이쪽으로 망명하지 않았는가. 원래 이분이 아마 동의일 거다, 우리 동방 사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촌 이함의 후손 가운데 이제 이맥이라는 분이 나와서 2조 중종 때 왕궁에 있었던 금서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 또 자기 우리 때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서책들을 전부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신교 우주 역사문화 원형을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잃어버린 국가 건국의 계승, 나라 족보, 국통맥을 바로 세운다. 이 뿌리 역사, 우주광명 문화, 또 신교 문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경영했냐, 환국배달 조선시대는 어떠한 역사시대며 국가 경영을 어떻게 했느냐, 역사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또 인간 마음의 구성 원리는 뭐냐, 유물선 기독교 뭐 위대한 성자들의 가르침도 많이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여전히 목마름이 있거든.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의 원형 문화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환단국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서방을 넘어서 인류 최초의 이 경전, 이 계시 문화, 또 동방 제왕 문화의 신법, 바로 이 제왕학의 말할 수 없는 그 황금의 서적, 그것이 바로 이 환단국이다. 자, 그럼 환단고기가 인류 원형 문화의 원전인데, 지구촌 인류의 역사를 창조한 그 문화의 동력원, 그 중심 주제 두 글자, 도대체 신교가 뭐냐. 그래서 제가 지구촌
오대양 육대주를 이렇게 다니면서 들판에서 강물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지난 1만 년 지구 역사 주제를 이렇게 더듬다 보면은 어느 날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 1만 년 역사 그 이전도 그렇고 주제는 두 글자밖에 없다. 신교다. 또 유물선 기독교도 그 제2의 신교다. 동학도 무국대도도 바로 삼신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열어주시는 제3의 신교다. 열매 신교다. 이게 이 신교가 동서고금 인류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한 바로 그 중심 주제다. 신교. 이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역사는 현재사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그 서양의 홀링우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역사는 이 증거와 평가, witness and critic, 이것을 통해서 그 역사의 가치는 인간이 무엇을 했으며 인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역사의 사상이라는 책에서 바로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의미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 역사 문화의 그 큰 틀을 보여주는, 근본을 보여주는,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관하게 해주는 문화의 중심 주제가 뭐냐? 바로 신교다. 신교. 근데 지금의 실증주의, 과학주의 역사학은 바로 인류의 정신 문화를 묻어버렸어요. 인류의 그 원형 문화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것은 우리의 사라진 자랑스러운 위대한 문화 정신을 복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나? 그것은 단 한 글자에 있다. 바로 이 우주광명 환이다. 발굴환, 우주광명환, 천상광명환,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 대광명환이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독백을 하면서 이것은 위대한 역사의 본원을 회복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배달 조선 인류의 원형문화 시대, 동서문화의 그 중심 주제, 이 신교 태고의 황금 시절에는 바로 이 대우주를 채우고 있는 광명, 무궁한 우주의 조화 광명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거야. 그 광명을 내 몸속에 축적하는 거야. 진정한 실증주의. 그게 동방의 도교가 됐든 불가가 됐든 유가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그 수행법의 원형인 것입니다. 상고사, 잃어버린 그 태고의 인류 역사 문화의 중심 주제는 한 글자 환이고, 바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혁신적으로 되찾는 근대 역사의 중심 주제는 개벽이다. 이 환과 개벽, 이것이 상고사와 근대사의 중심 주제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역사, 진정한 희망과 자유와 평화의 새 세상을 여는 것은 세 글자다 하는 것을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원형 문화 신교라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신교 문화를 통해서 이 백제 문화의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신교는 문자 그대로 신의 가르침이다. 인류 문화는 이집트 문화나 그리스 로마 문화나 인도나 중국의 각골 문자나 다 신교예요. 신의 가르침, 신의 계시. 서양도 그렇잖아. 오라클. 아폴론 신전에 가서 이렇게 신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제사장이 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신교는 실제 우리가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야. 몸으로 실제 체득하는 그 신교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은 바로 신교는 삼신이다. 자, 다 함께 한번 이거 각성을 한번 하게 해볼까요? 신교는 삼신이다. 신교는 삼신이다. 신교는 삼신이다. 그래서 삼신은 석삼자를 붙인 거야. 예를 들어 조물주, 신, 이 세계를 만든 궁극의 제작자, 모든 만물의 이 존재의 어떤
궁극의 근거로서 그 신이 있다면, 서양은 이제 유일신인데 우리는 동방은 그게 아니고 삼신이다. 삼자를 놓은 거야.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서방의 유일신과 동방의 이 삼신관, 이 차이점을, 그리고 이 일체점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면은 이제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삼위일체관을 빌려다가 조작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정말로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보면 서양은 창조신관, 동양은 주제신관이야. 이제 우주의 이법, 이 대우주의 이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분이다. 서양은 그게 아니야. 우주의 자연 법칙, 우주 자체, 천지 일월도 창조했다는 거야. 이게 전혀 다른 거야. 이 사막 문화와 동방의 농경 문화의 우주관 인식은 너무도 달라요. 지구촌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종교 전쟁이야. 이 세계관 충돌이다 말이야. 지금 이 도표를 다시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신관의 차이점. 동방은 삼신일체, 삼신은 한 몸이다, 하나다. 서양은 삼위일체, 위격이 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전혀 다른 거야. 동양은 이제 유일신과 다신, 자연신과 인격신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 평화의 신관이다. 이게 동양과 서양, 이런 기독교의 이런 삼위일체 신관도 완전히 이렇게 수용을 하는, 동서고금의 지구촌 모든 문화권의 신관을 통일하는 본래의 그 원형 신관이요, 조화의 신관이요, 보편 신관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신교는 본래 그 문자의 어원이 옛적에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 삼성기에 있는 이제 정인데요. 이 삼신으로 설교했다든지, 또는 뭐 주역 관계를 보면은 진리를 보는 그 눈,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보고 진리를 봐야 되냐, 그 관계를 보면 성인은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성인은 이 신도 설교다. 신도를 얘기하고 있어. 이것이 그대로 일본의 전수가 돼가지고 일본 국가종교 신도가 된 거야. 지금 10만 개 신사문화.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시원 국가, 이 배달국 신시 역사시대를 여신 이 커바라는 환웅천왕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계세요. 이제 아주 참 멋진 얘기가 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단군 세기, 환웅천황께서 펼치신 신시개천의 도는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어 나를 알아 자립을 구하며 나를 비워 만물을 잘 생존케 하여 능히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3세 가륵당군 조에 이 신교에 대한 전체 정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신시 개천의 도다 그랬거든요. 이 배달국의 수도, 신의 도시다. 작은 도시국가인데 그때는 전 지구촌이 다 도시국가 시대예요.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지하구도, 나를 아는 거야. 이 나를 알아서 자립을 구한다. 스스로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이 우주의 절대자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살아있는 신이다. 이게 우리 9,000년 역사 문화 들어가 보면은 이 인간론이, 인간이 살아있는 신이다.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야. 이 지하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테러라든지 비극적인 사고, 재난, 죽음, 소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극단적 분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지하구독이 안 돼서 그런다 이거야. 이 자기 스스로가 천지의 중심, 역사의 중심, 진정한 이 우주의 주체로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비극인 것입니다. 이 지하구독하며 공화전물이다. 나를 비워서, 나를 비워야 나를 알거든. 공화존물, 존물이라는 것은 이 만물과 일체된, 하나된 그런 삶, 능의, 복되게 한다 이거야. 모든 인간, 세상 인간들을 복되게 한다. 이게 이제 홍익인간이니 뭐 이제 제세이와 다른 표현으로도 쓰는 것이지만은
신교에서 모시는 그 하나님 문화 원형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크게 삼신과 삼신상계다. 이걸 우리가 체화용의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체화용의 논리, 그 체화용이 둘이 아니거든. 그러나 둘로 구분은 된다 이거야. 우리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운용하는 거, 움직이는 건 사지로 한다. 팔다리고. 팔다리가 없으면 운용을 못 하잖아. 체화용. 삼신과 삼신상계. 삼신은 무형의 조물주인데 이 삼신이 자기를 이 현실 세계에 드러낸 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이 삼신, 살아있는 삼신, 살아있는 이 조물주는 바로 하늘과 땅, 만물의 생명, 그는 천지 부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신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은 삼신이 한 5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유형의 우주 만유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조물주로서의 무형의 삼신이 있고, 이 조물주 삼신의 꿈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류 최초의 그 문명 국가 시절, 그것이 환인, 환웅, 당군의 환국, 배달, 조선, 이 삼성조 국가, 바로 이 세 분 삼성조를 살아있는 세 국조 삼신으로 섬긴다. 그 다음에 자손주를 이어주는 모든 조상신을 실제적인 우리 몸의 직계 삼신으로 말한다. 그래서 삼신을 받아야 자손주를 두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천상의 그 자손주를 내려주는 별이 따로 있어요. 우리 신교 문화에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이 삼신이 우리들 현실 세계에 드러난 하늘과 땅과 인간, 이것이 살아있는 우주 현상계의 삼신이다. 이 하늘, 땅, 인간 세계, 나아가서 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 3계를 다스리는 우주 정치의 그 주인공, 대우주 통치자 하느님을 삼신상계님이라고 한다.